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전일은 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또 오늘은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참 이 오락가락한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지수가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자, 이러한 과정이 좀 거쳐야 또 지수가 3,000포인트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으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월 달에 많이 내렸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거쳐야지만 또 이제 이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루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일에는 올랐어요. 예, 올랐는데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제 전일의 저점을 깨면서 내려와서 카카오도 다시 21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요 저점을 만들었던 요 딱 요 구간 있죠. 여기 부분이 오늘 저점이 딱 21선까지 내려오면서 12만 3천원, 12만 3천원 부근을 터치를 했다. 자, 그런데 13만 원을 넘어야지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카카오를 그렇다면은 신규로 들어간다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지수가 한번 내려서 지난번처럼 한번 확 내렸을 때, 이때 이 엔벨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엔벨롭에 닿았을 때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 내려오게 된다면 이 엔벨롭 부근이 또 한번 저점에 자리가 되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또 오늘 내렸으면은 내일은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루살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진짜 자기네 마음대로입니다. 하루는 올렸다 하루는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락가락한 장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자, 내일은 또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 21선 위에서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러한 모습을 그려주면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왜? 여기 6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61선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13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6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61선 돌파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구간이고, 또 하나 61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서 61선 돌파하지는 않을 거고요. 61선이 내려올 때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21선 위를 버티게 된다면 61선 위로 이격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올라서게 된다. 그렇다면은 돌파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13만원 돌파를 안착했을 때, 61선 위에 안착했을 때가 또 한번 찬스가 되는 것이고,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저점 부근을 지지하면서 엔벨롭 부근이 또 저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접근을 하면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11월 4일 내일이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역대급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1월 3일 카카오페이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는데 상한가는 못 갔어요. 상한가로 마무리 짓지는 못했는데, 카카오페이를 잠깐만 보면 여기 분봉을 보면 이 분봉입니다. 분봉. 일봉은 하루짜리 지금 한 개밖에 그려지지 않아서 볼 게 별로 없어요. 일봉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뭐 분석이고 뭐 없죠. 예. 자, 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쭉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쭉 달면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단박에 뺍니다. 한 10분 만에 쫙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것이 지금 카카오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카카오는 지금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내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역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이 좋았어요. 그죠? 최근에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또 일제히 매도세로 돌았으면서 조금 올랐다 이거죠. 조금 올라서 개미들이 붙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냅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제 좀 올랐는데 개미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랐네, 더 오르겠는데
그리고 개미가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거기다가 집어 던집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 오늘 음봉이 나왔다. 하지만 전저점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전저점 지지를 내일 확인을 하려면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21선을 깹니다. 그래서 21선 지지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내일이다. 또 내일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오르겠죠. 일단은 올랐다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양봉으로 버텨주느냐, 아니면 실적 발표가 좋게 예상되는 것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갭을 뜬 다음에 음봉으로 내려갈 것이냐, 요거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서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카카오는 12만 4천 원대에서 13만 원대 요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자,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느냐 하방으로 돌파하느냐 갈림길이 내일부터 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 방향성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 내일은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를 보고 주가의 움직임을 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 일제히 오늘 이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대부분 나왔어요. 자, 외국인이 네이버는 소량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일에 올라갈 때 개미들이 팔았는데, 자, 오늘 떨어지니까 또 개미들이 사요. 그래서 40만 원대를 다시 한번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점은 또 40만 원을 콕 찍으면서 끝났는데, 지난번에 61선을 못 넘었잖아요. 어제도 올랐지만 61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61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지난번에 요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지난번에 쭉 오르다가 한번 조정받았을 때도 61선 찍고 반등이 나오다가 악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한 이후에 다시 40만 원대 위로 복귀를 했지만 바로 61선 넘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61선을 넘기 위해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40만 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오늘 21선하고 중심선하고 딱 어떻게 해요? 일치하죠. 이러면서 주가가 40만 원, 또 중심선, 또 21선 요 세 가지를 딱 저점을 찍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버텨주느냐, 아니면 40만 원을 깨느냐,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네이버도 일단 61선 넘어야 돼요. 카카오랑 똑같아요. 다 61선을 넘어야 위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넘고 61선 위에서 지지하면은 21선이 따라오면서 61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 지난번에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듯이 이제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그 전에 이미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오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오늘 지수 하락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그 영향을 일제히 받아서 오늘 조정이 나왔다. 하지만 또 요즘 진짜 외국인들의 변덕스러운 장세 때문에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삼성전자만 커버를 해도 지수의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국내 주식의 척도가 된다.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척도가 되면서 또 지수를 3,000포인트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 바로 삼성전자가 되니까 그 삼성전자 이제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대형주들도 같은 방향성을 띠게 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 61선 위에 다시 올라서 주느냐, 21선을 깨느냐, 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가죠. 자, 그래서 카카오 오르면 네이버도 오르는 거고, 네이버의 6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카카오도 이제 조만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는 확실하게 또 61선 지난번 고점 위로 주가가 올라섰을 때
이때가 또 한번 61선에 안착하는 모습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역시 오늘 21선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물론 21선 위로 이제 안착했다는 것이 21선은 이제 밑으로 내려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일에 72,200원까지 이제 전고점까지 딱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제 21선을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21선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21선은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의미 있는 지점들을 돌파하거나 의미 있는 지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을 극복하는 양봉이 이번 주 안에 나와줘야지만 그 의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또 이 외국인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또 내려요. 개미들이 21선 위에 안착을 했으니까 또 들어올 것이다 그랬더니 또 냅다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선까지 내렸다. 하지만 또 내일은 또 양봉이 나오게 되면 21선 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1선을 안 깨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7만원대를 안 깨야 됩니다. 7만원대를 안 깨면서 21선 위에서 이제 주가가 버텨주면은 요렇게 내려오던 21선이 옆으로 요렇게 눕습니다. 누웠다가 싹 고개를 들게 된다. 그럼 고개 들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뭐 72,000원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자, 이 1% 올리는 것이 참 지금 막 올라갈 때는 참 쉽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1% 올리는 것이 상당히 지금 또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더 막 지난번처럼 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는다. 이 4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제 11월 달이고 11월, 12월이 지나게 되면은 D램 가격에 대한 악재는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말이 지날수록 바닥을 닦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주가는 항상 3개월, 6개월씩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일에 올랐고, 지난번에 한번 뿅 하고 올랐던 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에 투자,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반드시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삼성전자도 외국인 기관이 냅다 팔았어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던 애들 뭐 한 2, 3일 올리더니 그리고 나서는 또 주가를 내립니다. 자, 뭐 하루살이처럼 하루 올렸다 하루 내렸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단까지 올라가면은 또 내리죠. 내려오면은 또 오르죠. 또 올라가면 내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도 3,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위로 올렸다가 또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3,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없앤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연말 랠리가 또 12월 달 되면은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 저점을 잡고 연말에는 주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뭐 오늘 좀 내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없이 전저점 지지하면서 다시 21선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참 전일에도 들어오더니 오늘도 들어오고 다른 종목들 다 집어던지는데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오히려 샀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에서 팔고 이 전체적인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이닉스도 조정이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61선을 이제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61선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가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게 떠서 1% 정도 위에 출발한 다음에 장중에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저점을 안 깨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하이닉스는 61선을 지지할 것이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막 쫙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올려놨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위로 올라왔고 지금 61선 481선까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요 지난번 박스권을 만들었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까지 딱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 지난번 고점을요, 요걸 딱 못 넘어요. 오늘 진짜 한호가 살짝 올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상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481선 부근인데, 자, 여기도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다. 다시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힘 모으기를 해야죠. 올랐으니까 내리고, 내렸으면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박스권을 지난번처럼 만든 다음에 이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또 한번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 자, 그것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81선을 요번에는 지지해주면서 4분기 이 지나고 있잖아요. 디램 가격에 대한 이 악재가 이제는 더 이상 주가에 반영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생산도 좀 수요를 줄이겠다. 자, 이러면서 가격 경쟁을 없애고 외부에서 걱정하는 바를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발언을 했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조정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똑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 대형주들, 바닥을 쳤던 대형주들이요, 10월 달에 바닥 치고선 다 반등하고 나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아직까지 안 올라온 종목들은 20일선에 안착하려고 노력 중이고, 다 그런 모습이에요.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아주 물량 모으기,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대 위로 다시 안착을 한 다음에 20만 5천 원에서 자 21만 원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자, 이 와중에 60일선을 이제 한번 돌파를 했다가 또 내려왔다가 돌파를 했다가,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자, 오늘은 또 지수가 내리니까 21선까지 다시 내렸어요. 지난번에 21선까지 왔을 때 자, 반등 나오고 있는데 61선 안착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고 했더니 도로 이제 싹 내렸는데, 이제 슬슬 이 현대차는요, 긴 시간 동안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요 자리를 보세요. 여기에 21선, 또 61선, 121선, 요렇게 이평선이 다 밀집해 있었죠. 여기 딱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요, 요 자리. 예,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제가 이게 딱 색깔을 칠해놨는데, 요때에 21선이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61선을 깹니다. 바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는데 2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61선이 위에 있게 되는, 자, 이른바 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요. 그런데 데드크로스 나오나가지고 주가가 이제 쭉쭉쭉쭉 빠졌어요. 지금 보면요, 골든크로스가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쵸? 이런 거예요. 21선 위로 올라와서 안 떨어지고 버티니까 61선은 내려오고 21선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골든크로스 직전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21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자, 20만 5천 원 지난번에 지지를 보였던 요 자리만 안 깨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21만 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요렇게만 움직여주면은 21선,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자, 이게 지금 4분기 때 나오게 되면은 연말에는 21선,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지지받고선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 예, 이것이 지금 다 거의 다 왔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자, 요 61선이 지금 초록색 선을 짜 진하게 그려보면은 요렇게 와 있어요. 노란색 선이 21선이 좀 밑에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거의 다 왔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싹 요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물론 주가가 살짝 뭐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살짝 내려도 전저점만 안 깨고 있으면은 61선, 21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니까 그렇게 바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 아니면 또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빠지지만 않는다면 현대차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판다는 얘기도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식상한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 없던 게 지금 바로 뭐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가가 내린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그것이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족한 거는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부족한 것만 해결되면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부족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도 또 자동차 업종들도 반등이 나올 때가 돼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도 오늘 또 시가가 1% 넘게 출발을 하면서 갭을 띄었지만 또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은 일단 84,000원 여기에 지금 이제 중심선이 딱 놓여 있습니다. 이 중심선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다가 넘었어요. 넘고 났더니 이제 진전 고점인 88,000원대. 자, 이것을 이제 넘어줘야 된다. 직전 요 딱 꼭지를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 올렸다가 내렸다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84,000원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또 기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엔벨로프 저점 찍고 급하게 올라왔다가 급하게 올라왔으면은 원래 쭉 이렇게 떨어져요. 지난번처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올라온 게 있었다,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 그러면은 고점 맞고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기아의 주가는 지금 지지하는 선 위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아도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내렸지만 뭐 이 정도는 끄떡없다. 자, 이러한 모습을 지금 기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량 49,000주 정도 소량 매도가 나왔지만 들어올 때는요. 한번 딱 들어올 때는 많게는 뭐 100만 주에서 보통 2, 30만 주씩 들어옵니다. 지금 뭐 5만 주도 안 되는 물량이 팔았다 해서 주가가 막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48,000원을 다시 한번 더 지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자, 오늘 이 지금 증권사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 역시 또 이 반등이 좀 최근에 조정장 속에서도 삼성 SDI는 저점 찍고선 이게 오르는 게, 다른 애들은 오르다가 21선 맞고선 막 이제 비실비실대고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삼성 SDI만 쭉쭉 갔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또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 SDI는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의 수요는 뭐 당연히 더 늘어날, 전기차가 더 팔리는데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표가 상향이다. 근데 저는 이 목표가 상향 얘기가 나오면은 좀 별로입니다. 하여튼 좀 가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은 목표가 하향 얘기 나오고 올리면은 목표가 상향 얘기 나오고, 그 목표가 상향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가 고점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보통 이래요. 이쯤 올라가 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한 8, 9분응선쯤 올라가면은 목표가 상향 얘기가 나와요. 상향 얘기가 나오면 요만큼 더 올라. 그리고 이제 쭉 떨어지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막 떨어져서 이제 전저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떨어진다 쳐요. 이만큼 이제 전저점까지 이제 막 더 떨어져, 더 깨고 떨어져. 그러면은 이쯤 떨어질 때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와. 목표가 하향. 왜냐면 너 죽어라 이거야. 그렇지 않아도 물려가지고 대부분 개미들이 목표가 상향이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샀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그 시청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산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와 있을 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면,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 오를 때 여기서 사서 대부분 8부 9부 능선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먹고선 남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요만큼 먹었으니까 이만큼은 더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안 팔아. 그러면 이제 끝나거든. 그런데 대부분이요, 사게 되는 이유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좋다는 얘기는 이만큼이나 올라야지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21선에서 많이 61선, 60만 원 최바닥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2차전지 오른다. 6월 달부터 7월 달에 이 에코프로 BM 뭐 LNF
그 이후로는 올랐을 때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얘기를 하면은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좋으니까 그때는 좋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좋다 그러면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좋긴 좋은데 전고점에 와 있으니까 전고점까지 왔고 얘기한 때 시점은 저기 상승 신호탄, 이 신호탄이 이 많은 캔들 중에서 어떤 게 신호탄인지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적 공부를 딱 하게 되면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영상에서 제가 이 언급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요 시점이 딱 그 시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주가 쭉 올라서 전고점까지 다 왔으면, 아니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가지고 다 떨어지고 나서 거기까지 다시 올라갔으면은 다 올라간 거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가겠다고. 딱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또 쭉 내려가지고 이만큼이나 내려 다 빼요.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가 끝이라요. 그죠?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제 삼성 SDI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쭉 떨어질 때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져요. 하향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8, 90% 정도 또 하락을 했을 때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은 한 1, 2 정도 더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 목표가 상향 얘기가 나올 때면 이쯤 시점이야. 이쯤에서 상향 얘기가 나와. 그러면 요만큼 조금 1, 2 정도 더 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쫙 떨어져.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리포트 상향 얘기가 나올 때는요, 좋다는 얘기가 모든 뉴스, 기사 이런 데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어휴, 맨날 2차전지 삼성 SDI 얘기 나오네. 저게 좋은 건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오, 되게 좋아. 나쁜 얘기가 하나도 안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요. 방송 뭐 어디 뭐 이렇게 다 물어봐도 다 좋대. 사래. 사. 올라. 좋아. 그런데 이제 요만큼 먹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지. 팔 시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철철이 물려.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좋다는 얘기는 시간이 이제 한 2달 흘렀으니까 까먹어. 좋기는 뭐가 좋아? 좋은데 왜 자꾸 내리지?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은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와요. 아이고 세상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왜 몇 달 지나가지고 또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오고 각종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손절해. 그럼 손절하면은 그때부터 또 올라.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또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버텼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봐요. 딱 그 자리까지 오르죠. 지금도 보면 딱 지금 올라갔던 자리가 그 지난번에 요 8분응선까지 와서 이렇게 횡보했던 딱 그 자리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삼성 SDI 목표가 상향, 4분기 가파른 성장 예상 이루고선 또 이 목표가 상향 얘기를 나와요. 미래에셋증권사하고 하나금융투자증권사에서 다 지금 목표가 상향 얘기를 갖다가 보이니까 오늘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안 떨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좀 목표가 상향을 했으니까 진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상향해가지고 오른 적을 별로 못 봐가지고 상향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SDI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상향 얘기가 나왔고 주가는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도 안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심선 요 71만 원 요게 안 깨 됩니다. 요게 21선, 121선, 중심선 다 몰려 있어요. 71만 원에. 진짜로 가야 된다면 이거 안 깨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되는지, 그린 대로 되는지 그렇게 해야지 가는 거지. 이거 깨잖아요. 진짜 갈 놈은 이거 안 깨요. 제가 아주 그냥 리포트 나온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짜 여러분께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주 좀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수급하고 주가의 움직임, 지지 저항, 차트 이렇게만 분석을 하자 그러면은 참 좋겠어요. 근데 꼭 회방을 갈 놈을 못 가게 하고 안 갈 놈은 가게 하고 다 뭐요? 개미들한테 떠넘기려고. 개미들이 있어야 지네 호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호구가 되지 말자.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배운 대로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지만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증권사 리포트 말 믿고선 했다가는 확률이 없다. 확률이. 자, 삼성 SDI 일단 71만 원 지지하는 거 이것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
금융주들도 오늘 이 일제히 지수가 내리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전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좀 많이 이제 또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을 앞두고선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까지 21선을 지지하고 있어서 자 21선 지지하고 반등이 한번 나오나 그랬더니만 주가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내리면서 KB금융도 오늘은 외국인이 또 매도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요 60만 주, 30만 주, 막 40만 주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파는 거는 8만 주, 뭐 4만 주, 많아야 뭐 15만 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는 물량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정이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 내렸을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더디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어요. 올라갈 때 나왔던 거래량의 한 3분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지금 내려올 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중심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0일선이죠. 항상 60일선이 대형주들은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추세가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60일선이 뭐예요? 바로 분기 3개월짜리 즉 분기선이죠. 분기선인데 이게 바로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적 발표. 그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지금 금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뭐 2%대 하던 게 지금 거의 5% 정도 육박하게 된다 그래요. 지금 또 금리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FOMC가 오늘 밤에 열려요. 그러면 FOMC 열리는 게 요번 11월 달 FOMC가 열리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2월 달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구체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에 맞춰서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최근에 조정을 보였지만 항상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정을 쫙 받고 한 차례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랐죠. 조정받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정받고 저점을 다지고 또 올리고 또 다지고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요 가격이죠.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것만 안 깨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식으로 해서 전고점을 두고선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고점과 고점 또 저점과 저점 자 이렇게 딱 걷을 때에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요 상단선을 딱 타고 가고 또 저점들을 또 이렇게 쫙 연결하면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단선을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지난번에도 한번 확 빠졌지만 또 올립니다. 또 올리고 빠지고 올리고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를 지금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제히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이 또 쭉 들어오다가요. 들어올 때는 또 물려요. 그리고서 최근에는 또 수급이 좀 이제 또 조정을 받습니다. 팔았고 그리고 나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금융주들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연말에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또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것이고 조정받게 되면은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저점 찍고 반등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전자도 지금 12만 원 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전일에 12만 원 지지하면서 이제 한번 살짝 올랐어요. 이때에 외국인이 들어왔었죠. 들어오면서 양봉을 나왔는데 오늘 지금 LG전자는 워낙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 전일 저점을 깨면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12만 원대를 안 깹니다. 자, 이른다는 얘기는 12만 원을 아무튼 지금 지지를 해주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저점 12만 원대 초반을 안 깨면서 자 오늘도 소량이지만 외국인이 쬐끔이나마 들어와 줬어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12만 원을 안 깨지고선 지금 LG전자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이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21선이 이제 다 내려왔어요. 21선 다 내려와 있고 주가만큼 내려와 있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바닥 따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12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요 21선 위에, 그러니까 12만 한 5천 원 정도 위로 살짝 이렇게 이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와 주면 추세 전환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LG전자이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형주들 이 힘든 조정장을 겪으면서 또 한번 연말에 랠리를 하기 위해서 바닥 따지기, 또 이평선 등을 지지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수도 3,000포인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겪고 나면 또 한번 또 좋은 장이 옵니다. 자, 지금은 견뎌야 될 때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1년 동안 보면 이렇게 어려운 장이 또 지나면 곧 좋은 장이 오면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좋은 장이 오르냐? 알게 모르게 어느덧 주가가 올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장이 왔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팔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버텨야 될 때다. 자, 그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힘내서 외국인들의 사고 팔고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버티면서 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5일 이제 마지막 경선 결과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1월 5일 2시라고 합니다. 2시에 이 경선,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대결로 진검승부로 펼쳐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급등주 시간에는 이 대선주 특강, 대선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별로 없습니다. 가던 메타버스나 좀 가고 이제 거의 다 메타버스도 고점을 다가고 있죠. 항상 좀 올랐다 싶으면은 조심해야 될 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닥권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대선주,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표 못 받으신 분들 위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일정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위에 문자에 종목명,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수가, 비중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도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